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자,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3대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중간에 좀 낙폭을 키워가던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힘을 내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부터 나스닥, S&P 500 지수까지 그래도 좀 준수한 양호한 상황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에 한 번 더 불을 지폈습니다. 23만 1000명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 연속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무려 2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점차적으로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국채금리 수익률은 급락세를 또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반락을 하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의 급등세에 대한 제동 역시 걸려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국채금리 수익률이 반락하는 모습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는 점도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10월 산업생산지표도 나왔는데 이 부분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함께 맞물리면서 살짝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가는 5%대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WTI 원유 선물과 브렌트유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전쟁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유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사실상 먹을 것은 딱히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살짝 시장의 긴장감을 더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반응이 딱히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시진핑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던 기업들 개별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시선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은 미즈호의 투자 등급과 목표가 상향으로 인해서 6.8%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밤에 미국 반도체주들은 좀 종목별로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가 있는 종목까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에너지주는 이렇게 유가의 급락세와 함께 맞물려서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엑손모빌은 1.2%가량, 옥시덴털은 1.6%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쉐브론도 역시 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 메이시스, 미국의 백화점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월마트와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마트도 물론 실적 자체는 좋게 내놨습니다만 월마트의 CEO가 내놓았던 발언, 앞으로 연말에 미국의 소비 둔화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주가는 좀 엇갈리는 모습 함께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엇갈리는 가운데서 빅스 지수와 공포 탐욕 지수도 최근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자체는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리드 영역으로 향하고 있는데 빅스 지수는 변동성이 조금 더 높게 가져가면서 0.99%,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투심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낙관론과 비관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관망하자라는 의견이 함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돌발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젠 해치어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확실하게 물가가 잡히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도 소화를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은 15%가량으로 보인다. 이 젠 해치어스가 이야기한 15%의 확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조금 더 확산될 경우에 15%의 확률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사실 2분기까지만 해도 현금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위험을 감수할 때다.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늘려라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마트 CEO 식품과 소모품 가격이 몇 주 또는 몇 달 이내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 침체, 경기 둔화 우려감을 드러낸 건데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가 디플레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캐시우드가 이야기를 했던 배경으로는 사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큰 포석이 깔린 발언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연준에서도 시장이 최근에 다시 FOMC 이후에 급등세를 보여주는 것과 맞물려서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로레타 메스터 총재 리사 쿡 이사가 발언을 내놨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공포 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간밤에 나온 지표들입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리고 산업 생산 앞서서 짚어드렸고 10월 수입 물가 지수와 그리고 전미주택 건설업 협회에서 나온 주택 지표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주간과 함께 살펴보게 되더라도 지금 예상치보다 좀 많게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고용 둔화세가 빠르게 확인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10월 산업 생산을 보게 되면 물론 UAW 파업이 영향을 좀 미치긴 했습니다만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도는 마이너스 0.6%로 집계가 되면서 이렇게 미국의 산업 생산이 침체 그리고 위축되는 국면을 겪게 된다면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함께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계속해서 물가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주택가격 잡히고 있는 모습이 CPI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주택시장 심리지수 자체도 올해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점은 과연 미국 경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제 자동차까지 판다고 합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현대차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는 아마존에서 신차를 판매하는 첫 번째 자동차 제조업체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아마존은 자동차의 시세라던가 사양을 비교할 수 있는 디지털 쇼룸을 2018년 현대차를 역시 최초로 해서 시작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부품까지는 살 수 있어도 완성차 자체를 살 수는 없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완성차까지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동차 딜러가 배송까지 완료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다만 좀 걸리는 점은 판매 주체가 현대차나 또는 아마존이 될 것이냐 또는 딜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체와 계약한 딜러를 우회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미국의 대부분의 연방에서는 불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리비안처럼 바로 직구매 형식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을 살펴보게 되면 4위에 자리를 해 있고요. 기아와 합산을 했을 때는 2위로 껑충 올라서게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우리는 계속해서 설비 투자 이어나갈 것이고 축소 계획 없다라고 밝힌 현대차이기 때문에 이번 아마존의 신차 판매 허용에 대한 조치가 과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비중을 늘리게 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회담 내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은 딱히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화해 무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얻지 못한 것들 구체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 얻어내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대중무역관세라던가 AI 반도체 최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들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주석 헤드 테이블에 착석한 CEO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팀 쿡, 스탠리 딜, 라제시 수브라마니안 뭐 이런 CEO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사실 보잉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얻어낸 게 있죠. 그런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들 중에서 새로운 경제 완화 조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중국과 개별 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헤드 테이블에는 앉지는 못했는데 테슬라 내에서 중국 활동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 시주석이 내놨다라는 점도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자, 간밤에 주가를 살펴보게 돼도 개별 기업의 주가를 살펴보게 돼도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가 그렇게까지 기업들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사업을 분사해서 IPO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간밤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요. AI 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 포기할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 반도체 장비주의 대표격이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급락세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한국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의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다가 장비를 납품을 했다라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뤄진 일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또 변동성이 많다고 하는 금요일 시장이니만큼 우리 시장도 잘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내용들 점검을 함께 해보시죠. 자, 어제 수학능력 시험으로 저희가 1시간 늦게 인사드렸는데 시장도 수험생들 시험 잘 보라고 그랬는지 조용히 장중 내내 움직였습니다. 등락률 보시면 거의 종가가 보합 근처에서 마감이 됐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목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상승 종목의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상승수와 코스닥 지수 안에서 움직였던 상승 종목 수가 하락을 압도적으로 추월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개인이 순매수를 했던 종목들 배터리 여전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배터리 쪽은 팔고 삼성전자, 기아 같은 반도체, 자동차 종목군들을 담았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일단 상승했던 쪽을 보면 자동차 업종, 자율주행, 로봇, 의류, 그리고 일부 단기성 움직임을 잘 보이는 테마주들, 주류 테마, 가상화폐, 탄소 배출권 등등입니다. 보시면 의류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저퍼의 매력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2차 전지만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비중 축소를 하고 있다는 게 물량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는 낙폭과대의 연말 배당 기대에 기아 실적 호조,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점쳐지면서 요즘 시세 대비, 그러니까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동차에 AI를 입히면 결국에는 미래차의 방향 자율주행이 되겠죠.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FSD 12레벨단을 지난 8월 말에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트럭 탑재 가능성이 솔솔 물망에 오르고 있죠. 이 사이버트럭 출시 행사가 11월 30일인데 시장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미증시 내에서도 자율주행 테마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요 며칠 관찰됐습니다. 로봇은 오늘부터 길에서 로봇을 만나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봇에 대해서 보행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 인도를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며칠 동안 이제 말씀드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시행일이 오늘부터입니다. 자, 요 AI라는 키워드로 다 묶어서 요거까지 볼 수 있는데요. AI를 자동차에 접목하면 자율주행, 기계에 접목하면 로봇, 그리고 그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서 깔려야 하는 인프라가 통신과 이 반도체인데요. 어제 시세가 있었던 쪽은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보다는 테스트, 소켓, 4대장의 급등세였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세가 굉장히 많았죠.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동그란 웨이퍼를 만드는 쪽이 전공정, 여기에서 조각조각 네모나게 잘라서 그 후 처리를 하는 게 후공정, 그리고 잘 움직이나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쪽이 테스트 후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네모나게 잘 잘라 놓은 것을 GPU, CPU, NPU 같은 연산 반도체 옆에 붙인 게 HBM. 하나로 붙인 게 아니라 위쪽으로 적층으로 쭉쭉쭉쭉 D램을 쌓아 올리죠. 쌓아 올리고 그 양쪽에 구멍을 뽕 뚫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 구멍 안에 들어가는 구리 막대 그런 공정이 이제 한미반도체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접시처럼 받치는 MLB 기판이 이수페타시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그 구리가
볼록 튀어나오니까 자르고 깎고 잘 이제 세정을 하고 뭐 이런 공정들이 다 같이 따라붙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HBM 그 전에 요거 한 개의 이 네모난 칩을 잘 만들었나 하는 테스트 단계, 딱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중간 사이죠. 그 테스트 단계에 필요한 게 바로 소켓입니다. 잘 만들어졌나? 이런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웨이퍼부터 이미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많이 높은 쪽은 이쪽 버닝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이쪽입니다. 어제 시세 나왔던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패키징을 앞서서 이제 다 끝나고 네모나게 자른 걸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고 이 소켓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게 보드라고 하는데요. 요 안에서 뜨거운 열을 가하거나 뭐 고온 그리고 고전압 여러 가지 습도 이런 것들을 극강의 상태로 이제 만들어서 그거에도 잘 버티고 작동을 잘 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 후공정 패키징 그 테스트 단계인데요. 요 소켓들은 보면 한 몇 차례 쓰고 나면은 버려야 합니다. 소모품이라고 하죠. 요 소켓을 만드는 기업들의 시세 분출이 어제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소켓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핀 타입, 러버 타입 이름 그대로 고무로 만들어지느냐 금, 구리, 니켈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쪽은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리고 이쪽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는 쪽이 러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R&D 그 전에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금속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 리노공업이고요. 이 양산에 들어갈 때는 고무를 많이 채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피어그룹 쪽에서는 ISC 등등입니다. 각각의 하고 있는 소켓이나 뭐 재료 소재단이 거의 이제 겹치는 게 많아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라고 다 이제 체크를 했고요. 마이크로 컨텍솔이 얼마 전에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테스트 소켓 러버 쪽은 이 회사라기보단 자회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버닝 소켓을 원래는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이쪽에서 실적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자, 쭉 한번 보시고요. 순위로 글로벌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2022년 매출액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한 3위 파이널 테스트 소켓이 리노공업. 사실 R&D 쪽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ISC, TSE가 한 10위 정도. 그리고 버닝 테스트,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하는 그 테스트 소켓 쪽인데 마이크로 컨텍솔이랑 오킨스 전자, ISC 요 정도입니다. 미국이 상당히 많고 일본 기업도 눈에 띕니다. 요거는 대만 기업들 요 정도가 되고요. 네, 좀 자세히 볼까요? 어제 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 삼성증권에서 코멘트 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 상승의 배경, 온디바이스 AI 수혜기대라는 것이 뭐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게 새로운 용어는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용어입니다. 보시면 예전에 뭐 이런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테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AI의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은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먼저 데이터를 보내서 분석을 하고 나서 다시 받는, 그러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 비용도 그리고 전력 소모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이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시장은 보는데 이것이 이제 이 사용자와 그 기기에서 바로바로 이쪽으로까지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 단계까지 기술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되겠죠.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 개념의 문제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프라나 실적으로 찍히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달라진 투자자의 시선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동안 뭐 리노공업 등의 소켓 기업이 AI의 노출도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이런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일종의 모멘텀 내러티브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성능이 향상되고 이 과거에는 디램 낸드, PC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소품종 다량 생산입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이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깔리는데 AI 칩으로 넘어오면서 AI 칩의 종류가 다양해졌죠.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소켓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켓 시장 좋다 뭐 이런 내러티브였습니다.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이 지금 바로 찍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실적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기는 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에 좀 주목을 한다면 소켓이라는 투자자의 심리가 어제 미리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심리보다 본질에 더 주목을 한다면 어디를 보아야 할 것인가? 그동안 장비주 후공정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기본적인 이제 논리만 보셔도 이해를 하실 텐데요. AI 반도체 칩이 새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메이커 업체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등은 발주를 넣어야 하는 게 먼저 장비겠죠. 장비 먼저 발주를 해서 가지고 와서 공장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소모품과 재료, 부품들을 사서 돌리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 레벨 자체를 보시면 장비주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걸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멘텀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그 각 모멘텀이 어디에 유리한가 동그라미 체크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HPSP, 이오테크닉스, 요즘 이제 넥스틴 이야기 많이 되던데요. 점검을 같이 해보시죠.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여전히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앞서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G스타가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드디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인데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에코프로 3형제가 아니라 4형제가 되겠죠. 과거에 카카오도 자회사 쪽에서 상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는 괜찮은 건지도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게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전구체 업체인데 3분기에 적자 기록했다는 고백 아닌 고백을 갑자기 했다라는 점 이것도 어떻게 2차 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 중국용 반도체 3종 출시 예정일이고요. 로보딜 그리고 우주 관련 일정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실은 우주항공들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국무부나 이 국방청과 함께 조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만료일인데 셧다운은 봉합을 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있는 봉합입니다. 일단 먼저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는 점 어제까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간밤 상원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 사인 남았는데 요 정도 왔으면 그건 이제 그냥 있는 절차이죠. 사인을 할 겁니다. 1월 달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부처가 보훈교통, 농업주택, 에너지고 2월 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쪽이 국방부, 국무부 부처입니다. 이 예산인데 그러니까 1월 초가 되면 다시 한번 셧다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